안녕하세요. 중졸검정고시 2020년도 1차 국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담화의 유형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익과 주장이 상반될 때 서로 협의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1번 강연, 2번 협상, 3번 소개, 4번 발표. 네. 개인이나 집단에서 서로 주장이 반대될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협의하는 것, 뭘까요? 네, 2번 협상이죠, 협상. 네. 좋은 협상을 하는 것. 네. 그래서 1번은 2번입니다. 2번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의. 1번 참여자에게 토의 주제를 제시한다. 2번 참여자들의 발언 순서를 안내한다. 3번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4번 참여자들의 발언을 정리하여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발언은 발표와 똑같죠.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것. 네. 그래서 토의에서 사회자는 어느 한쪽의 편이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안내하는 역할 또는 순서를 진행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순 없죠. 토의는 알맞은 의견을 서로 모아가는 것이고요. 토론은 토론합시다 하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는 게 토론. 모두 둘 다 사회자의 역할이 있어야 하고요. 토의는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 토론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이기는 편이 의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알맞지 않은 것. 3번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 3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글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한글의 기본 모음자, 기본 모음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냐면요.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한문 설명서예요. 네. 한글의 설명이 기록된 설명서입니다. 네. 하지만 이 전까지 뭘로 썼냐면 한자어로 썼죠. 그래서 한자어로 돼 있습니다. 한자어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자는 하늘의 둥근 모양.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 점으로 하겠다. 땅은 평평하다. 그래서 길쭉한 평평한 모양이고 사람이 기본이기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은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모음자로 기본자로 하겠다 합니다. 자, 알맞은 것은 보이시죠? 네, 1번입니다. 자, 모음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에다가요. 둥근 하늘의 모양에다가 땅의 평평한 모양을 만들면 요렇게 생기죠. 모양이. 그런데 이걸 발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오 발음이 납니다. 네, 오 발음. 또 둥근 모양에다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얘는 발음이 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모음자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뭐 의가 먼저 나오고 사람이 이제 땅에 평평한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둥근 하늘의 모양을 표기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거는 저희가 우 발음해서 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본 세 가지로 모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모음자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은 1번, 네, 기본자는 요 세 가지예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문 변동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자음자 디귿과 티귿이 모음자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현상. 받침이나 어떤 글자, 자음자 중에서 디귿하고 티귿이 이와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뀝니다. 소리 나는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저희 국물, 국물 이렇게 발음하죠. 디귿과 티귿 없죠, 앞자에. 자, 따님, 따님은 변동 없이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따님. 자, 맞이, 마지. 자, 디귿 받침이 뭘로 발음이 됐냐면요. 뒤에 나오는 이 글자와 만나서 지읒으로 발음됐죠. 네. 그래서 3번이 보기에서 원하는 답이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축하, 축하 이렇게 말 안 하죠. 축하. 자, 기역이 뒤에 나온 히읗과 만나서 센소리, 센소리 발음이 키역 발음이 났습니다. 자, 보기에서 말하는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라는 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와. 다시 써드릴게요. 구개음화. 구개음화라는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 티귿이 이와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구개음화. 3번 마지. 네, 4번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화단의 국화가 활짝 피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방긋 웃는다. 자, 여기서 1번. 요 밑줄근 그 밑줄 쳐진 낱말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1번. 체언을 꾸며준다. 2번. 용언을 꾸며준다. 3번.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4번.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낸다. 자, 체언은 주어를 말합니다. 주어, 화단, 아기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나온 주어. 자, 용어는 서술어예요. 네, 서술어는 대부분 끝에 있죠. 이렇게 뒤에 나오는 피었다, 웃었다 이런 문장들의 끝부분에 위치한 것들이 서술어. 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얘는 동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동사, 움직일 동. 자,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고 있나요?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활짝, 방긋은 무슨 뜻이냐? 자, 화단의 국화가 피었다. 말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피었다? 활짝 피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웃는다. 네. 문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긋 웃었다.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냐? 방긋 웃었다. 무엇을 꾸며주고 있나요? 네, 용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5번은 2번입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그의 단점은 무엇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할아버지께서 글을 읽으시던 모습이 모모에 밟혔다. 나는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다가 할머니의 모 밖에 놨다. 자, 세 문장에 적절히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1번 입, 2번 눈, 3번 발, 4번 손. 어떤 걸까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눈밖에 났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눈에 밟혔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눈이죠, 눈. 6번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만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만나는 문장은 겹문장이라고 한다. 홑 문장과 겹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홑 문장을 찾으세요라는 거죠. 지금 밑줄이 홑 문장에 딱 표시가 돼 있죠. 홑 문장이 아닌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새 옷이 무척 예쁘다. 맞죠? 2번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3번 동생이 노래를 부른다. 4번 사과는 빨갛고 귤은 노랗다. 자, 주어와 서술어가 2개인 거는 4번이네요. 사과는 빨갛다. 그리고 귤은 노랗다. 주인공이 2번 나오니까 4번이 바로 겹문장입니다. 그러면 홈문장이 아닌 것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7번 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개요에서 기억의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우리 고장의 행사에 대한 걸 넣고 싶대요. 그러면 행사에 관련된 걸 찾아볼게요. 1번 우리 고장의 산업시설. 2번 우리 고장의 인구 밀도. 3번 우리 고장의 재정 현황. 4번 우리 고장의 농산물 축제. 자, 행사가 알맞은 것은 어떤 걸까요? 축제에 관련된 게 행사겠죠. 그러면 8번은 4번입니다. 9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춤 동아리 춤꾼에서 신입 회원을 소집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회원 간의 따뜻한 온정이 넘쳐요. 요즘은 춤보다 노래를 연습 많이 해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한다면 춤을 잘 추고 싶은 당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1번 기억, 소집,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응모로 바꾼다. 자, 신입 회원을 소집합니다. 신입 회원을 응모합니다. 네, 잘못되었죠. 2개 다. 소집이라는 단어는요. 예비군을 소집합니다. 이러면은 예비군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집이라는 건 이미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을 모이는 날. 초등학교 소집일. 기억나시죠? 네. 국민학교 소집일. 이미 국민학생인 사람들이 약속해서 모이는 날인데 신입회원은 처음으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집합니다로 바꿔야지 더 알맞습니다. 응모는 추첨권 응모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니은 따뜻한 온정 의미가 중복되므로 따뜻한을 삭제한다. 자, 따뜻한 온정이 따뜻할 온 정정 따뜻한 정이거든요. 그럼 풀어서 말하자면 따뜻한 정이 넘쳐요. 그래서 2번 중복된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을 빼야겠죠. 네. 그래서 2번도 삭제한다. 요건 맞네요. 그러면 자, 디귿 볼까요? 요즘은 춤보다 노래 연습을 많이 해요. 자, 이 동아리는 춤꾼 동아리인데요.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한다는 내용을 넣었어요. 자, 디귿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그렇죠. 내용에 어긋나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바램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냐면 바람, 소원, 바라다의 바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9번 답은 잘못된 것은 1번이네요. 응모가 아니라 모집 이렇게. 9번은 1번입니다.
10번. 다음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신의 땅은 나의 하늘입니다. 집은 자신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배려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설명을 광고하고 있네요. 자, 1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2번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하였다. 3번 특정 집단의 은어를 사용하였다. 4번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을 활용하였다. 자, 광고 표현 어떻게 했나요? 비유적 표현했죠. 누군가의 안식처 또는 땅과 하늘을 비유해서 말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다양한 의성어, 소리나는 말을 표현했나요? 뭐 뚝딱뚝딱, 쿵쾅쿵쾅 이런 말 안 나오죠? 그 다음 특정 집단의 은어,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형식도 아니고요. 10번은 1번이 답입니다. 11번에서 13번 김소월 시인의 먼 후일이라는 시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별에 대한 시인데요. 이 시가 언제 나왔냐면 김소월 시인이 1920년에 쓴 시입니다.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요 시절에 썼던 시예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각 연을 모두 이행으로 배열하였다. 2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 3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4번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각 연, 시에서는 그 문장을 세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몇 년, 몇 연, 몇 행 요렇게 셀 수 있는데요. 자, 연은 묶음입니다. 보시면 한 줄씩 빈칸이 있죠. 이게 연의 단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면 1연, 두 번째 연은 2연, 세 번째가 3연, 네 번째가 4연. 자, 그렇다면 이 시는 총 4개의 연, 4연. 몇 행이냐면요. 한 줄씩을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1행, 2행, 이렇게 세어볼 수 있는데요. 자, 보기에서 모두 각 연은 2행으로 배열하였다. 자, 맞죠? 1연에도 2줄 2행, 2연에도 2줄 2행, 3연도 2줄, 4연도 2줄. 그래서 각 연은 모두 2행이고요. 전체를 세웠을 때는 전체가 8행인 시입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는 4연 8행이구나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자, 2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 심상은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요. 눈으로 본 듯한 시각, 그 다음 코로 맞는 후각적 심상, 그 다음 귀로 들으면 청각적 심상, 이런 식의 표현이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에서는 이런 화려한 표현법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네요. 다양한 심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번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휘가 사용하였다. 반복적인 시가 나오나요? 잊었노라, 잊었노라, 나무라면, 잊었노라, 잊었노라, 먼 훗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 먼 훗날, 그쵸? 뭐뭐 했노라, 먼 훗날이라는 말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번은 4번도 맞네요. 자,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1번 답은 2번이에요. 11번.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 말하고 있는 사람의 주된 감정이 무엇이냐? 1번 그리움, 2번 두려움, 3번 무관심, 4번 질투심. 네, 어떤 걸까요? 네, 그리움이죠. 네, 그리움. 그래서 12번은 1번입니다. 13번 기역에 쓰인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잊었다 정말 나 모른다 이런 표현일까요 이게? 아닌 거죠. 네. 자, 1번 그럼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 1번 도치법, 2번 반어법, 3번 의인법, 4번 지규법. 자, 이런 표현을 저희가 뭐라고 말할까요? 네,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잊지 않았는데 말로는 잊었노라라고 쓰고 속으로는 그립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되게끔 표현하는 것. 네, 이게 반어법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반어법은 어떻게 했냐면 친구하고 막 싸울 때 끝에 이러죠. 그래, 너 잘났다. 네. 그래, 너 잘났다. 진짜 친구가 잘나서 이런 표현 할까요? 아니죠. 야구르고 화나니까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이런 표현. 또는 뭐 잘하는 짓이다. 아이들이 뭔가 실수할 때 잘하는 짓이다. 이런 말할 때 정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이게 바로 반어법입니다. 네. 자, 그다음 1번 도치법. 도치법은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는 너가 보고 싶다. 너가 그립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립다.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문장의 구조를 바꿔요. 그리고 강조하게끔 말을 하죠. 네. 그게 도치법. 자, 3번. 의인법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게 연필은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 게 의인법. 자, 지규법은 뭐뭐처럼 구름처럼 날아다니고 싶다. 뭐뭐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규법이라고 합니다. 자, 13번에서 기억 잊었노라. 자, 잊지 않았는데 잊었노라 라고 표현했다. 반대되게 말한다. 반어법. 네, 2번입니다. 자, 14번에서 16번 글은요. 그 현덕 작가의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소설이에요. 네, 읽어볼게요.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내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고만 아니냐.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이렇게 갚으면 고만 아니냐.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되뇌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로 돌며 해를 보낸다. 날이 저물어서 문기는 풀이 죽어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숙모가 방에서 나오다 보고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리고 이어 너 혹시 붓장 안에 돈 못 받니? 하다가는 채 문기가 입을 열기 전에 숙모는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헌 년이더라. 낮에 내가 뒷곁에서 화초 모종을 내고 있는데 집에 간다고 나가더니 글쎄 돈을 집어갔구나. 문기는 잠잠히 듣기만 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갚으면 고만이지 소리를 또 한번 외워본다.
그날 밤이었다.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아랫집 심부름을 하는 아이 점순이 음성이었다.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먼저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지껄지껄하더니 차차 하나 가고 둘 가고 훌쩍훌쩍 우는 그 소리만 남는다. 방 안의 문기는 그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이튿날 아침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뜯어가는 그만둔다. 그 돈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무지 입맛이 나지 않았다. 학교에 갔다. 첫 시간은 수신 시간. 그리고 공교료의 제목이 정직이다. 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교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정직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가를 누누이 말씀한다. 그리고 안경 쓴 선생님의 그 눈이 번쩍하고 문기 얼굴에 머물렀다 가고 한다. 그럴 때마다 문기는 가슴이 뜨끔뜨끔해진다.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 이후 수신 시간인 듯 싶다. 그치만 선생님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하는 말인 듯 싶었다. 운동장에서도 문기는 풀이 없다. 사람 없는 교실 뒤 버드나무 옆 그런 데만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팔짱을 찌르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그러다 누가 등을 치면 소스라쳐 깜짝깜짝 놀란다.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신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네, 도덕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자, 글의 내용을 보면 누가 훔쳤을까요? 네, 문기가 훔쳤죠. 그리고 점순이는 억울합니다. 그 내용에서 문기가 속으로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속으로 느끼는 갈등과 고민을 글로 적은 게 하늘은 맑건만 현덕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14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문기는 숙모에게 점순이의 잘못을 일렀다. 2번. 선생님은 정직이 귀한 가치라고 강조하였다. 3번. 숙모는 점순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였다. 4번. 점순이는 누명을 쓰고 주인집에서 쫓겨났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이죠. 문기가 숙모에게 이르진 않았죠. 네,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입니다. 15번.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너 혹시 붓장 안에 돈 받니? 문기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네, 잘못됐죠. 아니죠. 죄책감을 느끼죠. 니은. 아랫방 들창 밑에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 울음소리. 자, 점순이가 밑에서 울고 있죠. 문기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한다. 네, 맞을까요? 네. 그 다음 일단은 볼게요. 디귿. 문기와 선생님의 외적 갈등을 강화하였다. 수신 시간. 외적 갈등이라는 건요, 바깥으로 싸운 거예요. 소리 지르고 서로 표면에 드러나게 죄송합니다. 드러나게 싸우지 않았죠. 네, 그래서 외적 갈등은 잘못됐죠. 그 다음 리을. 문기의 심리적 상황과 대비된다. 하늘이죠. 하늘은 맑은데 자기 마음은 시커매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15번 답은 4번입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가 운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잘못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한테 설득을 하죠. 갚으면 되지. 네, 이런 식으로. 15번은 가장 적절한 건
네, 하늘과 문기의 심리적 갈등이 나오는 네, 리을입니다. 16번 가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자, 이 표현 뭘까요? 1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2번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3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4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자,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게 맞죠. 그래서 16번은 네,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녹음을 마치고요. 바로 17번 문제 연결해서 두 번째 녹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